반갑습니다. 통합과학의 엑시스 백이범입니다. 3월 말에 여러분들이 이제 고등학교에 입학한 지 한 달이 채 되지 않았을 때 첫 시험을 치렀죠. 그러니까 전국적으로 치러졌던 이제 전국 연합 학력 평가, 3월 학력 평가, 보통 3월 학평이라고 부르는데 그 고등학교 들어와서 이제 첫 모의고사를 이제 치렀습니다. 사실 이제 고등학교 때 배웠던 내용으로 평가를 받는 것이 아니라 사실 이제 고1 3월 학평은 고등학교 이제 진도를 거의 나가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대부분의 경우에 이제 중학 과정을 통해서 평가를 합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제 시험의 형식만 우리가 이제 앞으로 봐야 될 수능의 형식을 띌 뿐이지 그 내용 자체는 고등학교 때 배웠던 내용으로 채워지지 않아서 사실 큰 의미를 부여하기는 힘들 것 같아요. 여러분들에게 약간의 어떤 텐션과 긴장감 이런 것들을 줬다라는 것 뿐이지 그 이상의 의미는 없는데, 그래서 사실 이번 시험을 잘 봤든 못 봤든 자만하거나 아니면 의기소침할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어쨌든 시험은 시험이고 여러분들이 이제 어떤 결과라는 걸 이제 받아들었을 것이고 또 남과 비교도 되고 하니까 감정적으로는 좀 동요를 할 수 있을 텐데, 어쨌든 시험이 치러졌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사전에 이 시험과 관련해서 특히 이제 과학 과목과 관련해서 좀 질문을 좀 받았어요. 요청을 좀 받았습니다. 가장 이제 본인이 해설을 좀 듣고 싶은 그런 문항을 선정을 했습니다. 사실 조금 허탈한 것은 이게 이제 여러분들이 지금 배우고 있는, 그 다음에 이제 지금 현재 이제 이 영상이 올라갈 시점에 여러분들이 중간고사 기간일 텐데, 중간고사에서 당장 여러분들이 공부를 해야 될 통합과학과 연계된 문항은 없어요. 사실 이제 오늘 이제 선정된 문항 크게 한 4문항 정도 되거든요. 6번, 20번, 14번, 18번 주제들을 보시면 요거는 이제 통과에서도 조금 다루지만 소재 자체는 좀 거리가 멀고요. 20번이나 14번이나 18번 같은 경우는 아예 통합과학에서 거의 다루지 않습니다. 거의 다루지 않는 내용이어서 사실 이제 크게 컨텐츠적으로는 여러분들이 신경 쓸 필요는 없는 부분인데, 어쨌든 시험을 치르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 중학교 때 배웠던 부분들이 좀 가물가물해서 문제를 풀기가 좀 어려웠다. 실제로 어떤 포인트들이 있는지 궁금한 학생들을 위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좀 해드리고, 그리고 이제 좀 더 중요한 부분에 대해서 이제 강의 말미에 제가 좀 언급을 하고 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6번 문제 보시면 6번 문제는 이런 거예요.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정지입니다. 찌그러진 상태로 정지,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기화가 일어나서 아세톤의 기화가 일어나면서 공이 펴지면서 결과적으로 이 안에 들어있던 아세톤이 기화로 인해 이제 부피가 팽창하면서 결과적으로 공이 펴져서 위로 떠오른 상태로 정지, 가라앉은 상태에서 한번 정지, 그 다음에 떠오른 상태에서 한번 정지. 그러니까 정지라는 것은 역학적으로는 모든 힘이 평형을 이루고 있는 상황이에요. 평형. 그러니까 이제 공의 입장에서는 찌그러졌든 펴졌든 어찌했든 간에 지구가 잡아당기는 중력을 받을 텐데, 그러니까 중력만 받는다면 아래로 가속이 돼야 되거든요. 근데 그러지 못했다는 얘기는 결국 이 부력이라는 힘, 액체 속에서 받는 이 부력이라는 힘이 중력을 상쇄를 시켜서 힘이 평형을 이루면서 결과적으로 이제 정지 상태를 유지할 수 있는 거거든. 관성의 법칙에 의해서 설명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정지에 있는 물체는 결국 계속 정지에 있으려는 성질이 있는데, 그 정지 상태가 유지되기 위해서는 결국 물체에 작용하는 모든 힘의 합이 평형을 이루어야 된다. 합이 제로여야 된다. 이 힘과 이 힘이 상쇄돼야 된다. 그런 내용이 포함된 문제입니다. 그러면 보시면 어쨌든 이거는 이제 구멍이 뚫린 게 아닌 이상은 아세톤 분자는 액체에서 기체가 됐다 하더라도 기화로 인해서, 기화라는 건 액체가 기체되는 거잖아. 액체가 기체된다고 해서 분자 수가 바뀌는 건 아니거든요. 동일한 물리량을 고르라고 했으니까 동일한 거 맞죠? 중력도 결과적으로 구멍을 뚫어서 아세톤이 날아가 버린 게 아니니까 그 안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질량은 변함이 없거든. 그러니까 중력이라는 것은 질량에 비례를 하는데 이 질량은 그대로 유지가 되기 때문에
모양만 변했을 뿐 유지가 되기 때문에 중력의 크기도 유지가 될 겁니다. 그 다음에 물에 잠긴 부분의 부피. 찌그러졌을 땐 요만큼 잠겨 있고 펴졌을 때는 요만큼 잠겨 있는데 사실 이제 이 그림을 보고 푸는 문제는 아닐 거예요. 뭐냐면 중력이 일정한데 어쨌든 찌그러졌을 때도 펴졌을 때도 중력은 일정하거든요. 근데 둘 다 정지니까 찌그러졌을 때든 펴졌을 때든 중력은 일정한데 결국 둘 다 힘의 평형이 이루어지려면 둘 다 부력의 크기가 똑같아야 돼요. 그러니까 찌그러졌을 때 부력의 크기와 펴졌을 때 부력의 크기는 같아야 됩니다. 같아야 되는데 부력이라는 건 여러분들이 이제 생각이 나나요? 잠긴 부피에 비례하거든. 그러니까 결국 이게 동일하다는 얘기는 잠긴 부피도 동일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물에 잠긴 부분의 부피도 평형 조건에 의해서 같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답은 이제 5번이 될 텐데 힘의 평형과 부력이 갖는 특성 이 두 가지를 평가한 문제라고 볼 수 있는데 사실상 이제 좀 허탈한 것은 이게 이제 통합과학과 겹치는 내용. 이제 이건 겹치는데 통합과학에서도 관성의 법칙, 관성에 의한 현상 이런 건 다루기 때문에 어느 정도 좀 교훈이 있는 문제입니다만 소재적으로 봤을 때 중력은 다루지만 부력은 다루지 않으니까 이 부분은 통합과학에서는 다루는 내용은 아니다. 하지만 이제 중력의 특성과 힘의 평형, 관성의 법칙 이런 것들은 이제 통합과학에서도 다루는 소재니까 조금 정리를 해두면 바람직할 것 같은 그런 문항이었습니다. 자, 다음 문항 20번. 20번도 역시 뭐 통합과학에는 들어있지 않은 이제 평가 요소예요. 여러분들이 이제 중학교 때 배웠을 법한 볼록 렌즈랑 오목 렌즈의 특성, 그리고 그 광학 기구가 만들어내는 상, 이런 것들을 이제 잘 익혔느냐. 대물 렌즈와 저반 렌즈, 물체 쪽에 있는 렌즈, 그 다음에 눈 쪽에 있는 렌즈를 의미합니다. 천체망원경 A로 달을 관측할 때 빛이 진행하는 경로를 나는 어느 날 우리나라에서 A로 관측한 달의 모습을 나타낸 것이다. 이 볼록 렌즈라는 것이 사실은 좀 자세히 설명을 하려면 조금 좀 복잡한데 물체가 멀리 있잖아요. 달은 이제 렌즈로부터는 멀리 있거든. 달이 렌즈로부터 좀 멀리 있어요. 비교적 멀리 떨어져 있죠. 그러니까 정확하게 얘기하면 초점거리보다는 먼 거리 떨어져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초점거리보다는 먼 거리. 사실 뭐 이 내용은 좀 어려운 내용이긴 한데 그러면 요렇게 빛이 가서 꺾이고 꺾여서 초점이라는 걸 지나게 돼요. 여기도 초점이 있고 여기도 초점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빛이 이렇게 렌즈 중앙을 향해서 달려가게 되면 직진을 하거든요. 그럼 여기 이제 상이라는 게 생겨. 상이 생기거든요. 근데 실제로 빛이 모여서 생기는, 실제 빛이 모여서 생기는 상을 우리는 실상이라고 해요. 실제 상. 근데 이 실상은 사실상 물체 역할을 또 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여기 이제 저반 렌즈라는 게 또 있거든. 눈 쪽에 있는 렌즈, 저반 렌즈라는 게 또 있어서 좀 어려운 얘기인데 그냥 설명을 좀 해보면 그렇다는 얘기예요. 이 저반 렌즈에 대해서는 요 대물 렌즈가 만들어낸 상이 사실상 저반 렌즈에 대한 물체가 돼요. 그래서 사실상 빛이요. 요렇게 진행을 한 다음에 또 꺾이거든요. 근데 이제 사실 이 상이라는 녀석이, 이 실상이라는 녀석이 저반 렌즈의 초점 안쪽, 이 저반 렌즈의 초점 거리보다는 가까이 생겨서 사실상 요 녀석이 꺾이고 나면, 꺾이는 모습은 요렇게 진행을 시킬게요. 요렇게 꺾입니다. 꺾이는 모양을 이렇게 표시해 볼게. 요 광선과 요 광선이 꺾이면 요렇게 되거든요. 요렇게 꺾이고, 그 다음에 요렇게 꺾입니다. 근데 사실은 이게 눈에 들어갔을 때 여기서 어떤 상을 만들지 못해. 이게 퍼지기 때문에 어떤 상을 만들지 못하는데 내 눈은
요 광선이 여기서 진행을 했다고 생각을 하고 또 이 광선이 여기서 진행을 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 상이 이 사람한테는 여기 있는 것처럼 보이는 겁니다. 이놈보다는 확대된, 근데 이건 실제 빛이 만나서, 이 실제 빛이 만나서 생긴 상이 아니라 만난 것처럼 보이는 상이어서 이걸 이제 허상이라고도 불러요. 좀 어렵죠? 어렵습니다. 고교과정 사실 물리학 2에서 다루는 내용이기 때문에 통합과학에는 당연히 없고요. 중학과학에서는 이제 가볍게 지식적으로만 다루는데 원리적으로 설명하면 그래. 그래서 여기서 한번 뒤집혔잖아. 자, 봐. 이쪽을 향하던 물체가 아래를 향하니까 이게 뒤집혔잖아. 뒤집혔는데 실제 우리가 보는 건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놈이 뒤집힌 거네. 그러니까 상하 좌우가 반전이 된다는 거야. 상하 좌우가 반전이 되는 그런 상, 우리가 이제 흔히 도립상이라고 하는데 그런 게 만들어집니다. 그게 이제 이 문제의 함정이자 포인트예요. 당연히 대물 렌즈는 빛을 모아주는, 그러니까 볼록 렌즈 같은 경우는 평행하게 들어가는 광선을 초점이라고 하는 한 점에 이렇게 모아주는, 한 점에 모아주는 그런 광학기기거든. 평행하게 입사하는 광선을 한 점에 모아주는, 그 빛을 모으는, 이런 건 뭐 이제 돋보기로 종이라도 한번 태워본 경험이 있으면 쉽게 이제 짐작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다음 이제 A로 천체를 관측하면 거꾸로 선상. 얘는 뒤집히는데 이건 또 바로니까 한 번만 뒤집혔으니까 사실은 렌즈가 2개지만 뒤집힌 상이 관측이 되는 거야. 2번 다 뒤집혔으면 한 번 뒤집고 또다시 뒤집으면 바로 선상일 텐데 한 번만 뒤집었기 때문에 거꾸로 선상이 보이는 것도 맞아요. 그 다음에 지금 요런 모양의 이게 관측된 거거든, 이게. 잘 보면 우리가 여기서 조심하셔야 될 건 우리 눈에 보이는 건 이거예요. A로 관측했으니까 우리 눈에 보이는 게 이게인데 이게 상현이냐 하현이냐 이거 따지는 방법은 이제 손톱을 가지고 하잖아. 이게 상현이거든요. 자, 이게 상현이거든. 왼손톱 여기 손톱에 보면은 이렇게 흰자 같은 게 이렇게 나와 있잖아. 왼손톱 기준 요 모양이 상현인데 맞지? 이건 뒤집혀 있으니까 이거 하현 아니야? 하현 딸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기가 좋은데 이게 뒤집혀서 보이면 요게 보이는 거죠. 그치? 이게 좌우 반전이 되면 이게 보이는 거니까 이게 하현이 아니라 상현이란 얘기야. 요게 조금 까다로웠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상현, 하현을 그냥 지식적으로만 접근시켰다면 반대로 대답할 수 있는 거지. 근데 이제 이 렌즈 특성을 고려해서 렌즈가 상하 좌우를 반전시키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라는 걸 기억을 하셨다면 이런 부분을 정확하게 짚어낼 수 있는. 그러니까 다 맞는 얘기입니다. 답은 5번이죠. 다소 좀 어려운 함정도 있었던 그런 문제. 그쵸? 하지만 다행인 것은 우리가 이제 수능을 보게 될 통합과학에는 이 내용이 없어요. 이 내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사실 뭐 참고만 하시면 좋은 그런 문제가 될 거예요. 자, 그 다음 14번. 14번으로 가서 그림은 온도가 다른 액체 A, B가 같은 부피만큼 들어있었는데 보시면 원래 높이에서 A는 팽창을 했네. 원래 높이보다 치솟았잖아. 그러니까 A는 부피가 팽창을 했고 B는 부피가 수축을 했어요. 왜 팽창하고 왜 수축했느냐? 잘 생각해보면 팽창하려면 기체 운동이 좀 더 활발해져야 되고 기체 운동이 좀 더 활발해지려면 결과적으로는 온도가 올라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물의 온도를 기준으로 해서 이놈을 기준으로 했을 때 얘보다 온도가 낮았던 Y는 항상 열이라는 건 냅두면 고온체에서 저온체 쪽으로 이동을 할 것이기 때문에 자발적으로는 냅두면 열은 스스로 뜨거운 물체에서 차가운 물체 쪽으로 이동을 하니까
물보다 온도가 낮은 Y는 당연히 열을 흡수할 거예요. 열을 흡수하면 팽창을 하겠죠. 그렇죠? 열을 흡수하면 온도가 올라가면서 팽창을 할 겁니다. 아, 이게 얘가 A구나. 거꾸로 물보다 온도가 높았던 녀석은 열을 방출하면서 수축을 하는 거지. 열을 방출하면서 수축을 해서 열을 방출하면 온도가 내려갈 것이고 열을 흡수하면 온도가 올라갈 텐데 이게 어느 정도 열을 주거니 받거니 하다 보면 온도가 같아지는 순간이 올 거란 말이야. 온도가 같아지는 순간이 오면서 결과적으로는 같아지는 순간이 오면서 이렇게 온도가 더 이상 변하지 않는, 그치? 고온체는 봐봐, 시간에 따라 온도 그래프를 그려보면 고온체는 온도가 내려가고 저온체는 온도가 올라가죠. 그러면서 이제 온도가 같아지게 되면 더 이상 온도가 변하지 않는, 이런 걸 우리가 열평형이라고 합니다. 고온체의 온도와 저온체의 온도가 같아져서 겉으로 봤을 때 열의 이동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 이게 지금 열평형에 도달했다는 얘기거든. 열평형에 도달했다는 얘기는 물과 Y 사이에, A 사이죠. 물과 B 사이에 더 이상의 열교환이 없는 것처럼 보여야 되니까 결국 이 온도가 전부 똑같은 겁니다. T0나 Tx나 Ty가 모두 같아야 돼요. 그래야 온도가 유지. 열의 이동이 없구나. 처음에는 열의 이동이 있었는데 온도 차에 의해서 열의 이동이 있었는데 더 이상 열의 이동이 안 나타나는 시점이 도래한다라는 겁니다. 맞는 얘기네. 답은 나왔네요, 이미. 그 다음에 T0는 이것도 다 T0야. 이제 T0로 바꿀까, 전부? 다 T0니까 T0는 20도보단 높지만 60도보단 낮아야죠. 틀렸네. Tx, Ty, T0는 모두 같죠? 그 다음에 당연히 10분 동안, 10분 전에는 온도가 얘는 올라가고 얘는 내려가니까 그 이유는 고온에서 저온체로 열이 이동한다며. 물에서 A로 이동하는 거죠. 틀렸네요. B에서 입자 사이의 거리. 입자 사이의 거리는 팽창하면 팽창할수록 멀어지는데 B 같은 경우는 오히려 온도가 내려갔어요. 온도가 내려갔으니까 입자 사이의 거리는 20분일 때랑 10분일 때 비교하라 그랬는데 요때랑 요때 비교하면 입자 사이의 거리가 좀 줄어들었겠지만 얘하고 얘는 온도가 똑같기 때문에 10분일 때랑 20분일 때는 온도가 똑같잖아. 팽창 수축이 없었을 것이기 때문에 같겠네요. 온도가 같으니까. 그래서 5번도 틀렸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조금 좀 까다로울 수 있는데 열팽창 또는 냉각에 의한 수축, 그 다음에 열의 이동 방향, 그 다음에 열평형, 뭐 이런 이제 의미들을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고 적용할 수 있느냐라는 걸 평가한 문제라고 볼 수 있어요. 답은 1번이 되겠죠. 그 다음에 18번 문제는 그냥 지식적인 문제예요. 무슨 얘기냐면 이거 그냥 외웠으면 잘 알 수 있는 혈액순환 경로 중 일부를 나타낸 것이다. A와 B는 모두 동맥이다. 폐로 들어가는 동맥, 폐동맥이죠. 얘가 심장에서 나오는 대동맥이 됩니다. 지식적인 얘기예요. 폐동맥으로 들어가는 혈액 속에 산소는 양이 적어요. 산소 농도가 좀 작습니다. 대동맥에서 나올 때는 산소 농도가 높죠. 산소 농도가 높아. 산소가 좀 많이 들어있다고 표현할까요? 많다, 적다. 농도가 높고 농도가 낮다. 이렇게 이제 이해하시면 돼요. 폐는 순환계가 아니죠. 폐는 순환계가 아니라 결과적으로 이제 호흡계죠, 호흡계. 그 다음에 콩팥에서는 뭐 여과라든지 재흡수, 분비 이런 이제 기능들이 나타나는데 포도당의 재흡수가 일어납니다. 그렇죠? 콩팥에서는 포도당의 재흡수가 일어난다. 콩팥의 기능, 신장의 기능, 여과, 재흡수, 분비 뭐 이런 기능들을 좀 이해하고 계셔야 되고 혈액 속 단위 부피당 산소의 양은 당연히 B가 더 높을 수밖에 없어요. 대동맥에서의 산소 농도가 폐동맥으로 폐로 흘러들어가는 혈액 속 산소 농도보다는 높을 수밖에 없다. B가 A에서보다. 이건 반대로 얘기했죠. B가 A에서보다. 그러니까 A가 B보다는 적어야죠. 맞게 고치려면 적다 또는 A, B를 바꾸거나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이런 건 이제 사실 인체에서의 뭐 여러 가지 어떤 우리 몸 안에 있는 기관들의 뭐 기능, 구조, 이런 것들은 좀 제외가 됐죠. 통합과학에서는 제외가 됐기 때문에 조금은 뭐 통합과학과는 겹치지 않는 그런 내용이 될 거예요. 그래서 사실 뭐 이제 허탈하긴 하겠습니다만 이번 시험에서 이제 굉장히 변별력을 좌지우지했던 내용들이 통과랑 겹치지 않아요. 크게 실망하지 않는다. 안 와도 좋다. 자만할 필요도 없겠죠. 이번 시험을 잘 봤다라는 건 뭐 이런 정도의 의미가 있죠. 중학과학을 열심히 공부했구나. 하지만 중학과학을 열심히 공부하면 열심히 공부 안 한 것보다야 통합과학을 공부하는 데 있어서 또는 뭐 고등학교 과학을 공부하는 데 있어서 도움은 되겠습니다만 직접적인 연계는 안 되니까 뭐 큰 의미를 두지 말자. 그 다음에 보통은 3월 학평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여러분들이 앞으로 치르게 될 수능과 같은 형식, 그러니까 문항수라든지 또는 배점은 동일해야 되는데 또는 시험 시간, 이게 형식이잖아. 시험의 형식. 이건 같아야 되거든요. 근데 이번 시험은 이것도 안 맞춰주긴 했어. 이것도 안 맞춰주긴 해가지고 사실은 뭐 여기 보면은 뭐 3점짜리 문제, 2점짜리 문제, 이제 이게 3점, 이번 학평에서는 뭐 3점짜리 문제랑 2점짜리 문제가 있었는데 여러분들이 보게 될 통과에서는 200점이 사라집니다. 며칠 전에 예시문항이 발표됐는데 그 예시문항에 보면은 1.5점, 2점, 2.5점 이렇게 해서 결과적으로 이게 8문항, 이게 9문항, 이게 8문항 이렇게 배점과 문항수와 배점이 1.5점 8개, 2.9개, 2.5점 8개 이렇게 결정이 났어요. 예시문항에서 한번 이제 줬죠. 이번에 여러분들이 보게 된 시험은 20문항에 요거 10문항에 요거 10문항이었잖아. 근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이제. 배점이 좀 바뀌었다라는 거. 문항수와 배점. 그 다음에 이제 시험 시간과 관련해서도 여러분들이 조금 이제 유의를 해야 될 것은 시험 시간과 관련해서도 이거 뭐 30분 줬잖아요. 그러니까 옛날 시험의 틀에서 이제 시험 시간이 주어졌는데 이것도 이제 25문항 체제로 바뀌면서 시험 시간도 좀 변화가 생겼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는 이제 형식적인 측면에서도 이번 시험은 여러분들이 앞으로 보게 될 통합과학이 계열이 없어졌기 때문에 모든 학생들이 필수로 응시하게 되어 있는 필수 과목이 되었는데 그 필수 응시 과목에서의 시험 형태와도 조금 차이가 나는 시험이었다라는 거.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은 오히려 이번 3월 학평의 어떤 시험 결과라든지 시험의 형식에 크게 구애받지 않고 최근에 발표된 평가원에서 발표했던 통합과학을 이렇게 보겠다. 문항수는 이렇게 내고 배점은 이렇게 내고 난이도나 형식은 요 정도 샘플을 보여줄게. 난이도나 이제 뭐 유형 같은 것들은 좀 변화할 수 있어요. 그거는 뭐 예시문항만 봐서는 또 알 수 없는 부분이지만 그래도 참고 자료를 이렇게 떡하니 내놨으니까 그런 부분들을 오히려 좀 주도적으로 보면서 앞으로 학습 방향을 설정해 나가시면 좋을 것 같고 그런 의미에서 이제 이 영상과 일종의 시리즈 영상으로 제가 이번 예시문항, 이번 통합과학 예시문항, 모의고사 형태로 이제 제시가 됐던 이 예시문항의 전체 총평, 그렇죠? 그 다음에 결과적으로 이제 이 해설 강의, 전체 풀 해설 강의 이걸 좀 제공할 예정이니까 이게 올라오면 여러분들이 잘 보시고 이런 식으로 공부를 앞으로 해나가는 것이 내신과 수능에서 굉장히 바람직하겠구나 라는 부분, 저의 제안 이런 부분들을 좀 확인하시면 더욱더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고등학교 입학하자마자 치렀던 첫 전공 모의고사, 여러분들이 가장 궁금해했던, 가장 어려웠겠죠 사실, 가장 궁금해했던 여러분들에게 직접 요청을 받았던 내문항의 해설, 그리고 약간의 당부사항, 그리고 약간의 예고 영상을 마무리하도록 하겠고요. 저는 이제 다음번에 여러분들과 통합과학, 다양한 강의를 제가 제작을 하고 있는데, 다양한 통합과학 강의를 통해, 그리고 이제 바로 며칠 뒤에 이제 업로드가 될 예시문항 풀 해설, 예시문항에 대한 전체 분석, 그리고 총평, 그리고 전체 해설 강의를 통해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굉장히 수고 많았습니다. 감사합니다.